예, 우리 저기 2교시 시작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원후 개체에 의해서 원시적 불능, 거기 민법 조문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아까 실내이익 배상이고 그 다음에 이행이익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법에 적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제일 위에 보시면 535조 조문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3월 1일자 벼락을 생각하시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러면 이 계약은 일단 무효인데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서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다음,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관한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그 내용들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효과 한번 봐보시면 유책 당사자, 즉 알 또는 알인 당사자는 무책 상대방, 즉 선의 무과실의 상대방에 대하여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즉 실내이익에 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수업 때는 뭐로 말씀을 드렸냐면 선의 무과실이라면 뭐 할 수 있냐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되셨나요? 유효를 믿었으니까. 그러나 계약이 무효니까 대출받은 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중도상환을 하게 되면 수수료가 발생을 한다는 것. 그게 바로 실내이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한도.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 즉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라는 것. 그 밑에 판례 보시면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긍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거는 건축공사 대가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권리를 주기로 했는데 어떤 권리를 주기로 했느냐? 임야 사용권을 주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권 부여가 원시적으로 이행 불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판례 사안에서는 그 임야가 국가 소유여가지고 그 사용권을 주는 것 자체가 원시적으로 이행 불능이었다. 그러면 원시적 이행 불능이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라고 판례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좀 오래되긴 했지만 기출 판례니까 이렇게 읽어서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항상 저기 참고할 때 바로 그냥 계약법 참고할 거니까 좀 귀찮으시더라도 같이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라는 거,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강행 규정 방금 읽어봤고, 그래서 이제 임의 규정은 그냥 말 그대로 단속만 받는 겁니다. 사법상효력은 유효했고, 죄송합니다. 임의 규정은 특이하게 가능했고 강행 규정은 단속 규정과 효력 규정으로 나눠지고 단속 규정은 단속만 받는 거니까 사법상효력은 유효하다라는 거. 그리고 효력 규정은 말 그대로 효력 자체를 무효로 한다라는 거. 그 예들을 우리가 쭉 읽어봤습니다. 그랬고 효력 규정 위반 효가 무효 종류, 확정적 무효다. 그 다음에 절대적 무효다. 부당이득에 반환의 문제가 발생한다. 담배 사재기 사건 요걸 가지고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가적사 사회적 타당 나와 있고요. 사회질서 위반 행위 유형과 위반 여부의 판단 나와 있고 유형에는 판례가 쭉 이야기를 하고 있고 판단에서 동기의 불법 이 경우는 어떨 때 사회질서 위반이었습니까? 표시되거나 알려진 그 내용을 떠올리시면 되겠고 판단 시점은 공식, 법률, 행위 시점 그 내용이 생각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판례로서 반사일생에 해당하는 것, 해당하지 않는 것 얘들을 쭉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103조 보시면
반사회성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랬고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없으니까 절대적 무효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103조와 동전의 양면, 746조 불법 원인 급여, 1첩, 2첩 사건. 불법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를 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단서는 필요 없고요. 자, 유형은 판례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형 중에서 동기의 불법만 시험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서 아, 그렇겠구나 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 의무 내용이 반사회질서적인 경우, 대표적인 게 범죄를 내용으로 하는 거죠. 뭐 청부 살인이랄지 청부 폭력이라든지. 다음, 법적으로 강제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이거는 굳이 이야기하자면 평생 동안 이혼하지 않겠다. 뭐 둘 간에 약속하는 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지켜라 라고 법적으로 강제하게 되면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사회서반으로 무효가 된다라는 거. 다음, 법률행위에 사회질서의 근간에 반하는 조건, 줄여서 불법 조건이 붙었다. 첩이 돼달라. 첩을 조건으로 했다라는 거. 이런 거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가 됨으로써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이건 대표적인 게 어떤 경우였습니까? 법정에서 증언을 해주기로 하면서 5천만 원을 받기로 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하루 일당 정도 받기로 했다. 이때는 문제가 없죠. 됐나요? 이걸 보면 아, 그 판례가 떠오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회서반으로 무효가 된다. 다음,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판단, 동기의 불법, 반복.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스톱, 복수전, 도박 요거 이야기하였습니다. 판단 시점,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을 반영을 한다라는 것,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해당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즉 법률 행위시 4월 1일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그 밑에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하는 것 그냥 쭉 읽어가겠습니다. 1번,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2번,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그에게 급부를 제공받기로 약정하였다. 이건 사회서반에 해당하고요. 여기 이 약정은 우리 판례가 증여계약이라고, 증여계약. 그 약정, 그 옆에다가, 약정 옆에다가, 밑에다가 취하하는 조건으로 그의 급부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 계약은 증여계약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말씀드린 이유는 있으니까 일단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수사기관 허위 진술.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하고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 사회서반으로 무효인데 가로에서 보시는 것처럼 판례가 뭐라고 그러느냐, 급부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에 반하여 작은 동그라미 4번, 타인의 소송에서 증인이 증언을 조건으로 일방 당사자 등으로부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대가를 받으면 이거는 문제가 없죠. 그런데 그거를 초과하는 대가를 제공받기로 약정을 하였다. 사회서반으로 무효가 된다라고 했고요. 괄호는 우리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만 증언 거부권 유무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증언 거부권 있는 사람이 증언을 해주기로 하고 5천만 원 받기로 했다. 그래도 사회서반으로 무효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5번은 법조 브로커. 변호사 아닌 자가, 여기가 포인트죠.
승소를 조건으로 해가지고 그 대가로 소송 당사자로부터 소송물의 일부를 양도받기로 하는 약정. 그러니까 법조 브로커일 때에는 민사냐 형사냐 구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하고 7번은 이제 이중 매매의 법리입니다. 수증자가 부동산 매도인의 배명에 적극 가담하여 체결한 증여 계약. 다음 7번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명에 적극 가담하여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사실서반으로 무효다라고 하였습니다. 8번 불법 밀수에 사용될 줄 알면서 자금을 대출해 주기로 하였다. 9번 노름 빚인 줄 알면서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밀수죄, 그 다음에 노름, 도박죄, 다 범죄 관련들입니다. 10번 불륜관계 또는 부척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여 내연녀에게 한 증여. 불륜관계가 끝나면 뱉어내라 라고 하면서 아파트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회서반으로 무효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요것만 한번 조건에서 공부한 거지만 불륜 조건이 해제 조건으로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효과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조건 없는 법률행위. 그런데 불법 조건이 해제 조건으로 되어 있다. 이거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 하면 X가 되고 뭐가 되는 겁니까? 무효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단어 딱 한 글자 차이지만 요것 자체를 주의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셔야 됩니다. 거기 50페이지 가보시면 시험에서 자주 물어봤으니까 제일 밑에 보시면 표의 제일 밑에 보시면 표의 제일 밑에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그러니까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 밑에 불법 조건이 해제 조건이다. 그냥 다짜고짜 마이너스 해가지고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라고 하면은 X. 이거는 뭐다? 사이스반이니까 무효다라는 것. 그래서 고두개 구별하시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9페이지 가셔가지고요. 11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척 관계를 승인했다. 이거는 사전에 승인을 했든 사후에 승인을 했든 부척 관계니까 사실서반으로 무효가 되겠고. 12번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한 약정,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고 있죠. 13번, 14번 보험 사기.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14번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 또는 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전부 다 사회질서 위반이다 라고 판단을 하였고요. 5번 사찰이 그 존립에 필요 불가결한 재산인 임야를 증여한다. 여기 문장에 다 나와 있죠. 이걸 증여해버리면 사찰은 없어져 버리겠죠.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사회재산으로 무효라고 해줘야 사찰을 살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처분을 하였다. 사회재산으로 무효가 된다라는 거. 16번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 사회재산으로 무효다라고 하였습니다. 17번 변호사가 형사, 아까 5번은 변호사 아닌 자였고 여기는 변호사고 변호사 아닌 자는 민사, 형사 구별할 필요가 없고 이처럼 변호사는 민사, 형사를 구별해가지고 형사소송의 승소 대가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럼 사실서반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반가로 3번에 반사실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우리가 해당하지 않는 것 해가지고 너무 이쪽만 적으니까 그 사건들 비자금 사건, 허위표시, 명의신탁,
허위 명의, 그 다음에 담배 사재기. 아까 담배 사재기 반환 받았다고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사이스반이 아니다라는 거. 요거 이야기를 하였었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인간의 본성에 따른 것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이 단어 들어갔다든지. 강제집행, 면할 목적. 그럼 또 어떤 거 있었습니까? 양도세 회피. 세금 피하고 싶은 거, 세금 덜 내고 싶은 거,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판례사 아니지만 투기의 목적 같은 거. 이런 단어들이 붙어 있으면 전부 다 사이스반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또 어떤 거 있었습니까? 종교행위 있었죠. 종교행위. 또 일상적인 것들. 김 과장 어학연수 보냈다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로 가라. 이거는 사회질서 위반에서 따질 것이 아니라 당목의 의사표시로 가가지고 강박을 이유로 따져봐라 라는 이런 판례들이 핵심이 된다라는 것. 네, 그랬고 나머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작은 동그라미 1번 비자금 사건. 범죄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하는 행위. 사이스반이 아니다. 2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되기를 격려하였다. 3번 허위 명의시탁 약정 그 자체. 4번 양도세 서두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 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성을 작성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 5번 종교행위.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고 이걸 알고도 묵인 혹은 방조한 상태에서 종교법인이 주지를 임명하였다. 사이스반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에는 부척관계를 단절하면서 첩에 장래 생활대책을 마련해 준다는 뜻에서 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거는 부척관계의 대가가 아니라 손해배상, 위자료죄니까 상관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7번 자신의 부정행위를 용서하는 대가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였습니다. 이 약정은 유효. 따라서 다시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이제 아내는 마음껏 처분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김과장 어학연수. 해외 파견된 근로자가 귀국일로부터 일정 기간 소속 회사에 근무해야 한다는 사규나 약정 나와 있고 9번에 의사표시로 가라.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 그러면 이 경우는 사실서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 그러면 결국 강박이 한 의사표시는 비진위 표시입니까 아닙니까? 비진위 표시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미리 가서 다시 한번 거기 체크를 하겠습니다. 거기 23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표의 제일 하단에 보면 강박에 의한 증여가 나와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 절대적 폭력, 그때는 무효가 될 수도 있죠. 강박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여지가 완전히 박탈되어 그 외형만 있다. 이때는 아예 무효라고 하였고 방금 봤던 것처럼 의사표시로 가라. 그 말은 사회습안이 아니다. 반복.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때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 남당공의 강대사에서 비진위 표시가 아니다라는 거. 강박에 의해 증여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해서 증여의 내심 효과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강박에 의한 증여 의사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된 게 아니라 제한됐기 때문에 10%가 됐든 20%가 됐든 의사결정의 자유가 있기는 했다라는 겁니다. 그 남아있는 의사 형성의 자유를 가지고 증여한다고 했다면 증여의사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딱 머릿속에 박혀져 있어야 됩니다. 강박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판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랬고 9페이지 가시면 하나 남아있죠. 10번. 아까 위의 표에서 17번은 변호사가 형사소송에 승소대가고 여기 10번은 변호사가 민사소송의 승소대가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당연히 유효하고 뭐 작년 시험에도 출제가 됨으로써 반복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기본으로 매년 한 문제씩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것들 구별하는 것 이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단 공부할 내용만 보시게 되면 사회질서 위반도 결국에는 무효입니다. 무효. 그랬고 무효 종류와 관련해 가지고 당연히 절대적 무효가 되겠고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주장할 이기는 사람은 누구나 주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강추 안 되고 반추 안 되니까 무효 일반적 효과와 관련해서 무추가 안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첩계약 판례 이 내용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절대적 무효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 반사리스 법률행위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다음 누구에게나 무효이다.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결국에 그 밑에가 핵심 판례가 되겠죠. 여기 가바고라고 제1매매가 있었고 그 다음에 병이 이중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을 해가지고 등기를 받았고 요 병이 정한테 매도를 했는데 이 정이 선이다.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 되셨죠? 절대적 무효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중매매 절대적 무효 사건. 그러나 이와 구별해야 될 게 불법 원인 급여 사건. 이건 뭐였습니까? 갑하고 을하고 첩이 되면 내 첩이 돼주면 아파트를 주겠다. 증여 계약 무효니까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자, 그리고 갑이 을에게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 소유권을 넘겨줬다. 을은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소유권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취득하죠. 첩이. 그래서 갑은 을한테 소유물 반환 청구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안 되고 그러므로 요 을이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을이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되니까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을의 절친 병 다 알고 있었다. 라고 해도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별해가지고 절대적 무효 사건. 절대적 무효니까 선이어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중매매. 그 다음에 불법 원인 급여 사건. 이거는 1첩, 2첩 사건. 반사적으로 을이 소유권을 취득을 하니까 악이어도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이 결론이 달라진다라는 거.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절대적 무효 사건, 이중매매.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그 부동산을 제2매수인 병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 정은 설사 제2매수인 병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을 믿었더라도 이중매매계약이 유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그 말은 선이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라는 거. 다음 반추 안 된다. 사회질서 위반 행위는 추인을 해도 추인의 효과가 생기지 않으며 무효임을 알고 추인을 하더라도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효과도 생길 수가 없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바로 밑에 불법 원인 급여 첩계약. 첫 번째, 불법 원인으로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라 하여 상대방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또 불법 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 청구를 할 수도 없다. 결국
불법 원인으로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 첩에게 귀속이 된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별해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거하고 이 두 개를 요거를 구별을 해가지고 내용을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얘한테 소유권이 귀속이 되니까 요 병은 물론 이것도 예전에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이런 사정을 알았냐 몰랐냐고 상관없이 병은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라는 것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독 문제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중매매가 되겠죠. 부동산의 이중매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원칙은 유효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유효와 관련해서 제2매수인 병이 알았다라고 해도 유효하다고 그랬죠.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된다. 배임행위 적극 가담 정도까지 돼야 범죄 행위를 배임죄라는 범죄를 조장 유발했기 때문에 그때 예외적으로 무효가 된다라는 거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쭉 읽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의 이중매매 원칙은 유효. 제2매수인 병이 이중매매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제2매매계약을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 따라서 두 매매계약 다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먼저 등기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라는 거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다음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죠. 배임행위 적극 가담.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을 했다면 제2매매계약은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된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림 그려보면 갑하고 을하고 매매. 병하고 매매. 그 과정에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을 하고 그 다음에 갑으로부터 병이 소유권 이전기를 강요를 하였다. 그러면 그때는 요 매매는 사일서만으로 무효니까. 그래서 이제 요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그 다음에 요 매매계약은 사일서만으로 무효가 되겠고 결국 을이 이제 이 계약에 따라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는 거죠.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소유권 취득하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 대의로만 가능하다. 대의로만 가능하니까 뭐 안 된다? 을이 병한테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 대의로만 되니까 뭐가 안 된다? 채권자 취소권 안 된다. 요거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채권자 취소권이 가능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이중매매에서는 안 되고 통정어의 표시 여기서는 가능하다. 그래서 이통 해가지고 이중매매는 안 되고 통정어의 표시는 가능하다. 네, 거기까지 이렇게 같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대의발소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인 경우에 이 말은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는 거죠. 제1매수인은 즉 을은 매도인을 대의하여 제2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는 있지만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라는 거. 다시 한 번만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절대적 무효니까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인 경우에 제2매수인으로부터 전득한 제3자는 선이더라도 제2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가 없다. 그러면 정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라는 거. 다음 이중매매의 법리는 확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이중매매의 법리는 이중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에도 적용될 수가 있다라는 거. 배임행위 적극 가담해가지고 5월 1일 날 제2 임대차를 하였다. 적용될 수가 있다라는 것. 우측으로 가셔가지고 사례 확인하겠습니다. 갑은 자신의 X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다. 그 후 병이 갑과
X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기를 마쳤다. 원칙과 관련하여 병은 엑스토지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특히 가로에서 보시는 것처럼 알았어도 요요하니까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라는 것. 그러면 결국 이때 이제 뭐가 발생을 하겠습니까? 권리의 질적 변경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소유권 이전 채권이 뭘로 바뀝니까?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뀐다라는 것. 그랬고 결국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죠. 채무자 갑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가 실현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행불능이니까 을은 최고 없이도 갑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것. 근데 바로 그 밑에 제2매수인 병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을 한 경우에는 첫 번째, 갑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이다. 다음, 반추 안 된다. 병명의 등기는 갑이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가 없다. 대의로만 된다. 을은 갑을 대의하여 병에게 소유권 이전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직접은 안 된다. 을은 병을 상대로 직접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채권자 취소권 안 된다. 을은 갑병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그 다음 절대적 무효니까 만약 선의의 정이 X부동산을 병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받은 경우에 정은 갑과 병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즉 병으로부터 X토지를 전득한 정은 선의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라는 것. 그 내용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판례도 여러 번 시험에 출제가 됐다고 그랬죠. 병이 갑한테 간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병이 무한테 대리권을 준 거죠. 그래서 요 무가 갑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을 했고 요 병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자, 그래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외 관련 만약 병의 대리인 무가 병을 대리하여 X토지를 매수하면서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을 한 경우에 본인 병은 그러한 사정을 몰랐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라는 것. 자, 그 내용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잠시만요. 미리 한번 확인할 거. 거기 30페이지 가보시면 29페이지 보시면 제일 하단에 대리행위 하자와 관련된 116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1항만 읽겠습니다. 의사표시 효력이 의사의 흠결, 즉 비통착, 다음 의사의 하자, 사기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악이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해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고 넘어가 보시면 구체적인 적용과 관련해 가지고 본인이 갑, 을이 대리인, 상대방이 병, 방금 봤던 거 이중매매. 대리인이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수한 경우에 배임행위 적극 가담 여부도 누구를 표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을 표준으로 따라서 판단한다. 따라서 본인이 미리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고 할지라도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그 다음에 폭리행위 어떻게 판단한다? 공본, 경무대.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 경우에 경무대,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공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비진의 표시 누구를 기준으로? 대리인 기준으로. 대리행위에 있어서 진의한 의사표시의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허위표시 누구를 기준으로? 역시 대리인을 기준으로. 그래서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면서 상대방과 통모하여 허위표시를 한 경우 민법 규정상 본인이 선이든 악이든 그 의사표시는 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그러니까 가로에가 116조 1항이 적어져 있는 건 짰냐 안 짰냐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되셨나요? 본인이 짠 건 아니지만 대리인이 짰기 때문에 요거는 허위 표시에 해당하고 108조 1항 상대방과 통정한 의사 표시는 무효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무효가 된다라는 거. 다음에 본인은 제3자도 아니다. 의사표시 제3자가 아니죠. 새로운 이용이라고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의 제3자로서 보호될 수도 없다라는 것.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방금 쭉 봤던 것처럼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폭리행위에서 공방만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 그렇게 같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셔가지고 11페이지에 그 밑에 이제 확대 적용 판례가 나와 있는데 요 자체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읽어봤습니다. 쭉 읽어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자가 여러분 확대 적용이란 말은 왜 나옵니까?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용어 자체 한 번 정도는 매매가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도 봤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갑하고 을하고 임대차 다시 병이 임대인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해서 임대차. 요거 임대차니까 이중 매매라고 부를 수는 없죠. 이중 임대차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 법률을 그대로 적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이 있었다. 그런데 병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을 해가지고 증여 계약을 체결을 하였다. 매매는 아니니까 이중 매매라고 부를 수는 없죠. 근데 이거는 그냥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자가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였음을 알면서 그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을 해서 증여를 받았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여기 상황을 이야기를 하죠. 적극 가담을 했다. 그 다음 아까 읽어봤던 거,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을 해가지고 저당권을 설정받았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지금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이거 갑하고 을하고 예를 들어서 명의신탁이 있었다. 그리고 을하고 등기가 되었다. 그랬고 이제 병이라는 사람이 수탁자로부터 양수를 받는 겁니다. 매매하고 등기를 받았다. 그러면 이 병은 소유권을 취득을 하죠. 되셨나요? 그런데 병이 이 수탁자의 이 행위에 적극 가담을 했다.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병 이야기하는 겁니다. 명의 수탁자의 처분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처분이 이루어졌다. 이때도 사실서만으로 무효가 된다라는 거. 그 다음 그 밑에 하나 건너뛰고 제일 마지막 아까 봤던 거 부동산 이중 매매의 법리는 이중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체결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 바로 그 위에 판례도 기출 판례인데 이건 어떤 사안이냐면요. 자,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갑은 을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의무를 부담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갑이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을 했으니까 여기 A가 상속인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기속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요 의무 자체도 A한테 기속이 됩니다. 이미 매매 계약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상속인은요 이 매매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몰랐다. 그런데 여기 갑의 친구 병은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를 속여가지고 매매를 받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적극 가담했다라는 말은 안 나오고 병이 요 모르는 아들을 기망해가지고 속여가지고 자신이 매수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는 기출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만 무슨 말인지만 잘 알면 됩니다. 피상속인이 즉 아버지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제3자에게 토지를 매각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아버지 친구 그 사정을 모르는 아들 상속인을 기망하여 그 토지를 친구 자신이 매수하였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상황을 놓고 쭉 문장이 읽히면 됩니다. 다만 여기에는 적극이라는 단어는 안 보이죠.
되셨나요? 그것만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이중매매에서는 아무튼 예외적으로 무효인 경우에 대의로만 된다라는 거, 이게 핵심이 되겠고, 그 다음 이중매매 사건은 절대적 무효 사건, 요거 두 개가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확대 적용은 방금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사례 연습 다시 읽어서 확인하겠습니다.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이 있었다. 제1매매, 을이 제1매수인, 그 다음에 병하고 제2매매가 있었다. 제2매수인, 각각 유효, 등기받으면 소유권을 취득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거. 자, 그래서 예외, 병이 가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을 하였다. 그때는 사실상으로 무효다. 네, 그렇게 해서 그냥 그대로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 쭉 한번 논점들을 한번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랬고 103조 밑에 있으니까 여기에 사회질서 위반의 한 예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민법 스스로가 103조 밑에다가 104조를 들어가지고 사회질서 위반의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건과 관련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주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이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주관적 요건은 당사자의 공박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객관적인 요건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 요 요건들이 갖춰져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증명책임과 관련해서는 여기 추정되지 않는다라는 게 핵심이 되겠고요. 조금 이따 다시 읽어볼 겁니다. 여기는 다시 다 쭉 읽어볼 거니까 지금 여기를 보면서 밑에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는 다 읽어볼 거니까 여기서 떠올리시면 된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효과는 무효고, 역시 무효 후 종류와 관련해 가지고 뭐 확정 무효다, 절대적 무효다, 무효행위 추인이 안 된다, 강추 안 된다, 반추 안 된다, 폭추 안 된다. 요 내용이 나올 것이고, 그러나 여기 알박기 사건이 있었죠. 무효행위 추인은 안 되지만 뭐는 가능하다? 무효행위 전환이 가능하다. 그랬고 그 알박기 사건에서는 부재수 합의가 붙어 있었는데 그 역시 무효이다라는 거. 네, 그 내용들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적용, 부정하면 뭐하고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증여하고 경매가 떠올라야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 봐두시면 되겠고, 무상계약이니까 급부만 있고 반대급부는 없으니까 적용될 수가 없고 경매도 적용될 수 없다라는 거. 네,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쭉 읽어서 확인하겠습니다. 12번, 12페이지. 불공정한 법률 행위, 폭리 행위라고도 부르죠. 목적.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공박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 행위를 규제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 104조 불공정한 법률 행위, 당사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여기가 당사자와 관련된 요건이니까 주관적 요건이 되고, 다음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 여기가 객관적 요건이 되고, 이 요건이 갖춰지면 효과는 법에 적어져 있죠. 무효로 한다라는 것. 주관적 요건 1번 첫 번째 지문. 공박경솔 또는 무경험이니까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다라는 거. 하나만 갖춰져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주관적 요건이 갖추어졌다라는 겁니다. 공박의 의미. 공박이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이것이 단골이고 다 단골이죠. 다음 무경험, 일반적인 거죠. 무경험이란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것을 말을 하며 어느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뜻한다. 다음 공본, 경무대. 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공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폭리자의 악의, 알고 플러스 이용 의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 피해자의 공박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를 상대방이 알고 이를 이용하려는 의도,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 가로에서 보시는 것처럼 알고 인식만으로는 성립 판단한다,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객관적인 요건, 현저한 불균형.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인 요건은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따라서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은 구체적 개별적 사안에서 이 단어 일반인의 사회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다음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다음 판단 시기는 공식, 법률, 행위시. 어떤 법률 행위가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된다라는 거. 그럼 방금 봤던 것처럼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요건이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 두 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증명 책임과 관련해서 무효 주장자가 있다. 그러면 결국 무효 주장자가 둘 다 증명을 해야 됩니다. 주관적인 요건도 증명을 해야 되고 객관적인 요건도 증명을 해야 되고, 그 말은 결국 객관적인 요건에 의해서 주관적인 요건이 추정이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해가 필요하니까 반드시 이해하시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제목 보시면 증명 책임과 관련해서 추정 X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불공정한 법률 행위를 주장하는 자는 스스로 공박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주관적인 요건도 스스로 증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법률 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 하여 곧 그것이 경솔하게 이루어졌다고 추정하거나 공박한 사정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네, 판례 표현 그대로 지금 적어뒀습니다. 다음 효과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 토지 매매가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 무효이면 그 토지를 전득한 제3자는 선의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사안이 되겠죠. 자, 가바고라고 매매계약하고 등기가 이루어졌는데 요 매매가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 무효다. 그러면 여기 병은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아예 몰랐다고 하더라도 절대적 무효니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무추 안 된다.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그러나 전환은 가능하다. 우측 가셔가지고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그래서 알박기 사건에서 평당 7천만 원짜리 매매 계약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서 무효다라고 했고, 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138조를 적용을 해가지고 5천만 원짜리 매매계약으로 전환한 다음에 5천만 원짜리 매매계약으로는 유효하다라고 판례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잠깐 뒤쪽 가가지고 거기 44페이지 138조 나와 있죠. 다른 자 3번 들어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문장 속에.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혹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그리고 그 밑에 판례 역시 알박기 사건 판례가 나와 있으니까 뭐 지겨울 정도로 시험에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 밑에 무추 139조.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그래서 축, 로또 당첨 6월 1일 날 새로운 매매 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라는 것. 소급효가 있다 없다? 없다. 비소급적 추인이라는 것. 네, 그 내용이 생각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거기 법률행위의 해석. 근데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법률행위의 해석은 여기 13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거기 X토지, Y토지 사건. 이걸로 거의 다 출제가 되는데 넘겨보면 지금 여기에 적어져 있는 판례 중에서
두 번 출제된 판례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뒤에 기출 판례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 부분은 계속 패스를 했는데 일단 오늘 요거 사실 여기 판례는 지금 오늘 안 보고 나중에 문제집 같은 거 보면서 봐도 충분합니다. 근데 일단 오늘 한 번도 아직 안 했으니까 가볍게 쭉 읽으면서 한번 확인은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법률행위 해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